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상전압의 종류와 그리고 이상전압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강의는 보호개전기뿐만이 아니라 보호개전 방식까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수강하셔서 우리가 추후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우리 보호개전 방식을 보시면 전력 계통으로부터 어떠한 센서를 거쳐서 전기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를 통해 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차단기 쪽으로 신호를 주게 되죠. 자, 그럼 차단기가 사고를 차단하는, 즉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처럼 보호개전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 전력 계통에 있어서 고장 전류라든지 아니면 과도 이상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설비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파급이 확대된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계통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개전 설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호개전 설비를 사용해 줌으로써 사고를 차단하고 또 사고 파급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결국에 계통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보호개전 설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보시면 어떠한 기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8장 변전소 파트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는데, 자, 이 왼쪽에 있는 기호는 CT라고 적고요. 우리가 변류기라고 부릅니다. 변류기.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은 PT라고 적고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계기용 변압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검출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검출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검출해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판정. 그럼 어디가 판정이냐면 여기가 판정이에요. 아, 이게 고장이 맞구나라고 판정을 하게 되죠. 그 판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럼 계전기로부터 어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CB라는 차단기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열리게 되는, 접점을 개방시킴으로써 사고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런 부구, 이런 계통이고, 자, 여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동작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개전 방식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 추후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보호개전 방식의 역할과 기능이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우리 보호개전 방식을 이제 하는 목적, 제가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 확대를 방지해서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고요. 결국에 그러한 역할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사고가 잘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계통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를 제거하는 그리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사고 확대가 방지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여기까지 퍼지게 된다면 이 전체 계통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급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신뢰도 유지라고 볼 수가 있고 사고를 제거하는 것이 이 계통의 보안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을 볼 것인데요. 자, 구성을 볼 때 보시면은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보호 개전 방식 그리고 보호 개전기의 구비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보시면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같은 경우는 크게 주보호와 후비보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네모가 이제 차단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차단기가 하나 더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부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이 지금 부하 측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렇게 발생하면은 여기를 차단기가 열려야
이 사고가 파급이 확대가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차단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도 사고가 퍼지고 여기로도 사고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주보호가 돼요. 주보호. 메인 보호.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우리 축구 선수들 선발 선수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조금 체력이 떨어지면은 교체를 해주잖아요. 즉 백업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요 위에 차단기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보호로 보호가 잘 안 될 때, 보호가 실패했을 때 백업 서브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이 친구들을 후비 보호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고가 퍼지지 말라고 이제 사고를 끊어주는 백업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후비 보호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전력선이라고 한다면 전원측이 되겠죠. 전원측이 우리가 후비 보호가 위치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 보호 개전 방식은 주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차단기를 개방시킴으로써 사고를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사고 제거를 위해 최소 범위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차단 지령을 내리는 방식을 주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사고 파급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즉 정전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후비 보호 개전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백업함과 동시에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호 개전기와 병설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없을 때도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는 장소의 사고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보호 개전기는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리 피레기 구비 조건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선의 구비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장 회선의 고장 구간을 신속, 정확하게 제거할 것. 우리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민기적 이렇게 너무 느리게 나중에 고장을 막을게 라고 너무 여유롭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사고가 더 많이 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되겠는데 사실 오동작이 없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오동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오동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의 동작 시한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과도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파트에서 배웠죠. 즉 고장 또는 탈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회복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과도한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동작 시한을. 그만큼 빨리 동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냥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 네 가지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보호 개전 방식 전체가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호 개전기의 구비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보호 개전기의 분류를 볼 건데요. 이제 동작 기구상의 분류,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 그 외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작 기구상에는 크게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그리고 전자형 또는 정지형이라고 불리는 이 5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형별로, 구분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유도형 같은 경우는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유도된다. 간접적으로. 즉,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원판에 생기는 토크를 사용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느 것을 이용하냐면 삼상 회전자기를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주로 사용이 되냐면 송전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류력계형인데요. 전류력계형은 우리 고정 코일과 이러한 가동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요. 그럼 전류를 흘려주면은 뭐가 발생하죠? 토크가 전자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구조를 전류력계형 구조라고 하고요.
역회형,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라고 하고 이거는 고속도 동작과 그리고 교류 계전기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동 철심형입니다. 가동 철심형 같은 경우는 전류 코일에 전자력만으로 철심을 운동시키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전자형, 이게 가동 철심형 중에서도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전자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서 정밀도는 낮아요. 대신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도가 낮은 게 당연하죠. 그래서 보조 계전기로 보통 사용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동 코일형인데요. 가동 코일형은 소비 전력이 작고 토크가 작기 때문에 어디서 주로 사용이 되냐면 직류 계전기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형,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전자, 디지털 계전기로 요즘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기구상 분류에는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를 알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세로축은 뭐냐면 동작 시간입니다. 이걸 T라고 쓰겠습니다. 동작 시간, 동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작 전류 또는 고장 전류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점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바로 최소 동작 전류입니다. 최소 동작 전류예요. 최소 동작 전류. 자, 그래서 최소 동작 전류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를 동작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이 계전기, 보호 계전기를 분류를 할 때 이 최소 동작 전류만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무것도 아닌데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은 값에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동작 전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최소 동작 전류를 만족하기 위해 점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래프를 4가지를 그릴 건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흰색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띄워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가로축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0.3초 이내에 동작하는, 즉시 동작하는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최소 동작 전류를 만족하면 고장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첫 번째 순시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1번의 이름은 순시 계전기예요. 또는 순한시 계전기라고도 부르게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0.3초 이내 동작, 즉시 고속도 동작이죠.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일 때 동작 전류와 관계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래프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노란색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1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어때요? 지연됐죠? 고장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최소 동작 전류만 만족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계전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2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번. 이건 뭐냐면 정한시 계전기예요. 계전기. 자, 그래서 위에랑 동일하게 적어보면 동작 전류와 관계없이 최소 동작 전류만 만족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계전기.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빨간색으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자, 이런 거를 그릴 겁니다. 직선은 아니고요. 약간 곡선에 가깝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장 전류가 물론 여기 더 가면은 이제 최소 동작 전류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최소 동작 전류를 만족할 때 지금 보시면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일 때 고장 전류가 크면 어때요? 동작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고장 전류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동작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떤 일종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짧아지려면 전류가 커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려면 전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계전기를 우리가 3번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반, 한, 시 계전기입니다. 최소 동작 전류 값 이상일 때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고장 전류가 크면 빠르게 그리고 고장 전류가 작으면 그것보다는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반한시 계전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보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최소 동작 전류로 만족을 할 때요. 여기까지는 무슨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한시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고장 전류가 크면 짧게, 작으면 길게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정 값 이상인 전류에서 이 2번, 즉 정한시 계전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가 4번이라고 칭하고 4번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는 반한시니까 반한시 성 그 다음에 이후에 일정값 이상의 전류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므로 정한시 계전기가 됩니다.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일정값 이하에서 일정값 이하의 전류에서는 반한시.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이것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 적고 있는 거니까 너무 한 번씩 적어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건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씩 적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대조하면서 보신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하의 전류에서는 반한시 그리고 일정값 이상 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는 계전기를 뭐라고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물어보고 자, 이 계전기는 어떠한 계전기인지 그 명칭을 쓰시오 또는 명칭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 맞게 이 번호를 매칭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자주 나오니까 또 최근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보세요. 자,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우리 다음 과정 보시죠. 이게 이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칠판이 잘 안 지워지는데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지락보호 계전기입니다. 지락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락 과전류 계전기. 두 번째, 지락 방향 계전기. 세 번째, 선택 지락 계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명칭과 약호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칭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계전기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혼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칭은 또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러한 지락 과전류 계전기라든지 아니면 지락 방향 계전기는 과전류 지락 계전기 또는 방향 지락 계전기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지락 과전류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CGR이라고 합니다. 원래 과전류 계전기가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그래서 Over Current Relay라고 해서 OCR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락 과전류 계전기예요. 지락되었을 때 동작하는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OCGR
GR이라고 하는 거예요. OCR 중에 G가 포함이 된 겁니다. 지락의 G예요. 그라운드. 자, 그래서 이러한 지락 과전류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전선로에 주로 배전선로나 기기의 지락 보호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지락 방향 계전기 같은 경우는 DGR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락 과전류 계전기에 방향성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락 과전류 계전기에 방향성을 줬다라고 해서 DGR이라고 불러요. 방향성.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추가해 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 지락 계전기는 우리 이게 제일 잘 다뤄지는 내용인데 SGR이라고 표현을 해요. SGR.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선택 지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병행 2회선. 그러니까 회선이 1회선이 있고 2회선이 있잖아요. 여기 한 세트, 여기 한 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회선 송전선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회선에서 어떠한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사고가 일어난 회선만 차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1회선에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검출해서 고장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계전기가 뭐라고요? 선택 지락 계전기 SGR이라고요. SGR. 그래서 우리 보통 영상 전류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부터 영상 전압을 또 공급받아서 사용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3개 명칭과 약호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선택 지락 계전기는 비접지 선로의 지락 보호에 보통 사용이 되고 지락 방향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 선로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는 점도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단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와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기타 목적의 보호 계전기를 볼 건데요. 단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는 크게 보시는 것처럼 6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전류 계전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이 단락을 보호하는 데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냥 일정 값 이상의 전류만 동작하면 되니까 단락 전류를 계산해서. 자, 그다음에 부족 전압 계전기는 이제 저전압 계전기라고도 불리는데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해서 UVR이라고 써요. 약호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건 이제 과전압 계전기라고 해서 전압이 일정 값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족 전압 계전기가 단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단락 방향 계전기입니다. 단락 방향 계전기는 DSR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작하는 계전기를 단락 방향 계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택 단락 계전기는 SSR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택 지락 계전기 뭐였어요? SGR이었죠. 여기는 뭡니까? SSR입니다. S가 이제 단락, 숄트라는 뜻인데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한쪽에 1회선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고장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도와주는 계전기를 선택 단락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에 이제 DSR 경우도 DGR이라고 해서 지락 방향 계전기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과 이제 대비되는 계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피던스가 이 거리에 비례하다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계전기인데,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전기적인 거리에 비례하는 뭐에 한시에서 동작하는 그런 계전기를 거리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향거리 계전기가 있는데요. DZ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거리 계전기의 방향성을 가지게 한 것으로서 고장점의 위치를 판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있어요. 방향거리 계전기는 이러한 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종류 명칭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임피던스형, 리액턴스형, 모형, 옴형, 옵셋 모형 등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기타 목적의 계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파수 계전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의 상용 주파수는 몇 헤르츠입니까? 60Hz죠. 60Hz를 떨어지거나 60Hz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또 이러한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허용폭 이상으로 동작할 경우
변동하였을 경우 동작하는 그런 계전기를 주파수 계전기라고 하고요. 자, 어떠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탈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탈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동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탈조거든요. 자, 그것을 검출하고 차단시켜주는, 탈조로부터 방지해주는 그런 계전기가 탈조 계전기. 마지막으로 이제 단상 운전에 의한 소손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우리 3상으로 운전 중에 한 상이 없어지면 이게 결상이거든요. 그 결상을 검출해서 방지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계전기가 결상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보호계전 방식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호계전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보호계전 방식의 적용에는 크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 파트에서는 각 어떤 보호 방식별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고자 하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만 좀 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6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송전선로의 보호입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넓은 지역으로 뻗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낙뢰나 자연의 위협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집도 있잖아요. 집도 넓은 집이 있고 좁은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하기 어디가 더 편한 것 같으세요? 넓은 집? 좁은 집? 넓은 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넓은 집이 더 평수도 넓기 때문에 우리 청소기를 돌리더라도 더 오래 걸리고 물걸레질을 해도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넓다는 거는 결국에 이런 것처럼 넓은 지역으로 뻗어 있어서 그만큼 더 먼지가 쌓일 우려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부하 변동 및 발전력이 변동, 계통의 접속이 변동되는 등 그 운전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송전선로의 보호. 6가지 명칭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류 차동 원리, 전류 위상을 비교하는 거, 방향을 비교하는 거, 거리를 측정하는 거, 임피던스죠. 전류 균형, 전류가 균형한지, 그리고 과전류라고 해서 우리 부하 전류에 비해 고장 전류가 좀 극히 큰 그러한 계통에서 적용하면 좋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보호 방식은 이렇게 6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입니다. 우리 방사상 선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제너레이터, 그렇죠? 발전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원 한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뭇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또는 가지식, 수지식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러한 선로를 우리가 방사상 선로라고 하게 되는데, 그 방사상 선로의 단락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디서 이런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자, 이러한 단락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 그러면 무슨 방식? 표시선 계전 방식.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파일럿 계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계전 방식. 일종의 신호를 준다 그래서 파일럿 계전 방식이라 불러요. 자, 이것이 이제 표시선 계전 방식의 개요도인데요.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에요. 왼쪽에 있는 A와 요 B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자, 양쪽에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CT가 다 있는 거죠. 변류기가. 자, 그 다음에 표시선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평상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류가 이렇게 순환하게 돼요. 멀쩡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작 코일이라고 있어요. 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류는요, 단락된 지점으로 몰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동작 코일에 흐르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흐르게 돼서 결국에 단락된 지점으로 전류가 다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표시선, 이 내부를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코일에, 즉 어떠한 고장이, 보호 구간 내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 동작 코일의 전류가 흐름으로 보호 계전기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표시선 계전 방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표시선 계전 방식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향, 비교 방식. 두 번째, 전, 앞, 반향 방식. 세 번째는 전류 순환 방식입니다. 전류 순환 방식.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인데, 문제에서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뭐 나왔냐면 위상 비교 방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위상 비교 방식은 이 표시선 개전 방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됐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기로 해요. 그렇죠? 잘 하실 수 있죠? 우리 이거 한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예요? 동작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보호한다. 그 다음에 전원이 두 곳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두 곳 이상 있는 경우. 두 곳 이상 있다는 경우는 자, 이쪽에도 이제 전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단락된 지점으로 계속 흐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다 방향성을 띄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과전류 계전기,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검출되어서 동작하는 그런 과전류 계전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 방법에서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표시선 개전 방식 또는 파일럿 개전 방식. 전원이 두 곳 이상 있는 경우 만약에 물어본다면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전원이 한 곳인지 두 곳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상선로입니다. 환상선로. 환상적이다. 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건 고리 환자를 쓴 거예요. 즉 고리 모양의 배전 선로라고 하는 것인데 송전 선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각각의 선로들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를 뺄 때 여기서 다 빠져나오는 거죠. 수용가들이. 그렇죠? 자, 이러한 선로가 이제 환상 선로가 되겠는데 환상 선로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와 두 곳에만 있는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두 곳에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곳에만 있는 경우에는 방향 단락 계전기고요. 두 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상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을 물어봤는데 전원이 한 곳이다. 그러면 방향 단락 계전기. 두 곳이다. 방향 거리 계전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모선 보호를 한번 보고자 해요. 모선 보호. 모선 보호는 자, 우리 6가지 중에 네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모선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호 범위가 굉장히 좁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니까 사고율이 좀 극히 적어요. 우리 모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모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발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변전소, 자, 이쪽에도 발전소, 이쪽에 변전소, 이쪽에 송전선로, 이쪽에 배전선로 해서 이렇게 공동의 도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버스라고 불리는 모선입니다. 모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송전선로, 여기가 배전선로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덜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선을 보호할 때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전압 차동 개전 방식, 전류 차동 개전 방식, 위상 비교 개전 방식, 방향 비교 개전 방식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제가 표시선 개전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모선 보호 방식 중 하나를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선 보호 방식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전압,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위상,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나만의 암기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발전기의 보호가 있어요.
발전기 보호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는 차동 계전기로서 하고요. 차동 계전기는 이제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로 반환식 계전기. 반환식 계전기가 뭐였죠? 고장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그런 계전기가 반환식 계전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장, 발전기의 내부 고장은 차동, 외부 고장은 반환식 계전기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변압기의 보호입니다. 변압기의 보호. 변압기도 우리 내부 고장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소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보호가 있고요. 기계적인 보호가 있어요. 보통 전기적인 보호 방법에는 차동 계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보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흐-홀츠 방법이 있고요. 부흐-홀츠 계전기, 뭐 부흐-홀츠 아니면 브흐-홀츠, 브흐-홀츠 상관없습니다.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명칭은 좀 일반적으로 그냥 부흐-홀츠 계전기라고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죠. 첫 번째, 차동 계전기입니다.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는 1차와 2차 측의 전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압기를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CT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CT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고 이쪽으로부터 여기에 어떠한 동작 코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변압기 TR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가 CT 1차 측이 되겠고 변압기 1차 측이 되겠고 전류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T의 2차 측이 될 겁니다. 그럼 전류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럴 때 전류가 어떻게 오냐면, 자, 먼저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5A입니다. 나가는 전류가 5A예요. 그러면 들어간 전류 5A, 나간 전류가 5A예요. 그러면 이 동작 코일, 이 부분이 이제 동작 코일이 되는데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릅니다. 즉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차가 없기 때문에 이 동작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고장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압기 내부에 어떠한 내부 고장이 발생했어요. 내부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단락된 지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도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다 가겠죠.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고,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면은 다 단락된 지점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뭐가 흐르게 되냐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는 거는 결국에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차동 계전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동 계전기는요, 사실 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흐르기만 하면 약간 오동작이 좀 잦습니다. 왜냐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냥 고장이라고 판별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일종의 억제 코일을 추가해서 만든 게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이렇게 코일이 하나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1차 측과 2차 측에 코일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억제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억제 코일이고요. 여기는 동작 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 코일 2개와 동작 코일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일종의 비율로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그 비율로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델타 결선이고요. 변압기가. 자, 그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이 Y 결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T 있죠. 비율 차동 계전기의 경우에는 이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변압기 1차가 델타 결선이라면 CT는 Y 결선으로 해야 되고요. 그 반대. 변압기 2차가 Y 결선이라면 CT 2차 측은 여기를 델타 결선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 비율 차동기를 결선을 할 때 변압기의 결선과 꼭 반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예요? 차동 계전기와 비교했을 때 억제 코일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동작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율의 차이에 동작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오동작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주로 채택을 하고 우리 변압기의 내부 고장은 보통 비율 차동 계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부호홀즈 계전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부호홀즈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겨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서 여기 보시면 부호홀즈 계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증기, 그러니까 절연류가 이 기체, 공기와 만나서 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장치를 콘서베이터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외함 상부에 설치됨으로써 기름이 공기 위에 접촉을 해서 열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콘서베이터인데 여기 절연류가 있단 말이죠. 콘서베이터와 외함 사이에 위치하는 이 배관에 뭐가 있어요? 부호홀즈 계전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호홀즈 계전기가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해서 절연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검출을 해서 그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해서 이 증기가 발생하면 내부 고장이구나 라고 판별을 하는 게 뭐예요? 부호홀즈 계전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다뤄지는 개념에는 차동, 비율차동, 부호홀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념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셔도 좋고요.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의 분류 중 고장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고장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후래요. 시간 지연이 있는 거죠. 어떤 건가요? 바로 정한시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의 분류 중 반한시 계전기는 고장 전류가 크면 시간이 길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계전기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반한시 계전기는 고장 전류가 크면 뭐라고요? 시간이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X. 자,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O입니다. O.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마지막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1회선에 지락이 일어났을 경우 지락이 일어난다면 지락 계전기죠. 그 중에서 고장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단락 계전기가 아니라 선택 지락 계전기가 되겠죠.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 계전 방식 개념 확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보호 계전 방식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추후에도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이니까 여러분이 잘 수강하셔서 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